판매를 하면서도 피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경우를 제가 얼마 전에도 겪긴 했는데 네. 스마트폰 하나를 팔면서 비슷한 경우를 하나 겪긴 했는데 딱 두 번 있어요. 제가 물건을 이제 입금을 받아놓고 다시 환불 조치를 했던 경우가 그때랑 이번이랑 이렇게 두 번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왜 정신 발달이 좀 늦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도 있기는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그런데 근데 그런 분들이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셔야 예, 되는데 이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질 못하시는 데다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대화가 안 네, 되시잖아요. 좀 특이하시죠. 네. 저도 근데 몇 번 이제 경험해봤지만.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음. 그런 분들과 거래를 했다가 좀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고. 대사를 계속 이렇게 복붙하듯이 한 거 보면 그런 분이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그 스마트폰 제가 환불해줬던 그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네. 그 대화가 좀 이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 얘기를 또 물어본다거나 반복해서 질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분과도 좀 거래를 이제 하기를 했는데 간혹 이제 중고 거래는 이렇게 물건을 팔고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무료 나눔, 네.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은 팔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무료 나눔으로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있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이제 여행용 트렁크 네. 여행용 트렁크인데 뭐 출장 갈 때 자주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고가 생기면서부터 쓸 일이 없어지니까 무료로. 예, 무료로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료 나눔의 국룰은 우리 집 앞이잖아요. 네. 직접 오셨는데 제가 출장할 때 많이 쓰고 해서 겉에는 좀 스크래치도 많고 낡았는데 어떤 여성분이 혼자 오셨어요. 좀 젊은 여성분이 혼자 네. 오셨는데 약간 말씀하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어려우시고 제가 이렇게 대단한 물건을 나눔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인사를 계속 여러 번을 하시는 거야. 부담스럽게. 예. 그래서 괜찮다고 잘 사용만 해주시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뭔가 중고 거래를 하면서도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또. 저는 뭐 중고 거래를 많이는 안 해서 또 신품 사고 다 쓰면 폐기하는 쪽 위주라 중고 거래를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가끔 필요한 경우 신품 사기에는 좀 너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깝기도 하고 한두 번 쓰고 말 건데 새 거 사기도 뭐 하고 그런 거는 중고로 거기서 쓰고 누굴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주로 처분하는 것들은 그 휴대용 기기들인데 네. 그렇게 이제 가끔 사서 처분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기구, 또 무슨 청소도구,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지금 뭐 이제 잠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새거 사기 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기 멀쩡하다 싶으면 쓰던 거 갖고 와서 쓰고 또 저도 누구한테 처분하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고 물건을 팔거나 하는 과정이 많지 않았자면 노하우가 별로 없는데 네. 장모님이 이제 쓰시던 건데 이제 안 쓴다고 버린다고 그러셔서 너무 멀쩡한 물건인데 그러면 제가 가져가서 그냥 처분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버리려면 덩치가 큰 거니까 네. 돈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버리겠다고 그래서 흔쾌히 갖고 와서 한 서너 개를 갖고 왔어요. 네. 다 저 건강용품이에요. 뭐 이렇게 왜 마사지기 있잖아요. 네. 전급 받아가지고 지지지지 해주고 막 저주파 네, 저주파 치료기 같은 그런 물건들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겨서 안마해주고 그런 물건들인데 이제 안 쓰신다고 그래서 처분하는 거거든요. 갖고 왔는데 원래 가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대 구매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저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업체들에서 네, 그렇기도 한데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원래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원래 가격은 모를. 뭐 그러고서 이제 저는 그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네.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분이 가져가시겠다고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직거래를 안 하시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택배 거래로. 오시겠다고 하셨다가 택배 거래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그러면 택배비를 더 내셔야 된다고.
그러면 택배 보낼 때 얘기하시라고 제가 돈을 따로 보내드리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가져가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덩치가 작은 게 아니어서 12,000원을 달라네 택배비를. 네. 그 우체국 택배비가 이렇게 비쌌나?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갖고 되게 애매하고 있는데 일단 왔으니까 네. 전화를 했죠. 안 받으세요. 네.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돼요. 2시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보낼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집에서 다시 풀어놓고 그동안도 대답이 없으셔서 안 사시려고 하나 보다 이거 포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메시지를 많이 네. 보내셨고 연락도 많이 주셨는데 연락 못 받아서 죄송하고 문자 답장 못해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뭐 필요 없으시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계획이 바뀌셨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거래를 이제 사고 싶은데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또 가긴 싫다고.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알겠다고 그냥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또 갔어요. 제가 이제 한 발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은 비싸니까 네. 동네 편의점 가서 택배를 보내야 되겠고 편의점 갔더니 거기 또 4,000원이래. 네. 또 훨씬 싸다. 잘 됐다.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입금이 안 되시는 거예요. 택배비가. 그래가지고 택배비를 뜯겼나 이러고 있는데 몇 번 더 왔는데 그대로는 제가 이제 연락을 안 받았어요. 계속 사용권 물어보고 뭐가 문제냐 무슨 내가 AS도 아니고 네. 내 기계를 기사님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쓰던 사람이 내가 쓰던 것도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저도 가격 찾아보려고 들어가봤지만 못 찾아가지고 헤매긴 했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쓰는 방법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애가 초등학생이었고 아주머니였는데 좀 많아봐야 40대 초반 30대 후반인데 라고 추정이 되죠. 본 적은 없으니까 목소리만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러셔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오니까 이제 결국은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가끔가다. 계속 속에 머릿속에 남는 거죠. 중고거래 유명한 예들 짤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컴퓨터 부품인가 컴퓨터인가 뭔가를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걸 사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모든 거를 문자 메시지로 그 당시에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로 보냈어요. 문자 메시지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이거를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며칠간의 굉장히 상세하게 그때 그 사진 캡처를 보게 되면은 엄청 장문의 그런 설명으로 해서 수일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못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반품을 하겠다. 근데 사실상 중고거래 반품이라는 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럼 해주는데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반품 환불을 해주는데 나는 정상적인 제품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가를 못해서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택배비나 이런 거는 지불할 수가 없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받았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사용하는 거를 화면을 인증을 해서 보내주고 택배비는 제외하고 환불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짤이 하나 있는데 내가 겪은 일은 아니고 짤을 봤다고 그 짤이 있는데 그게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 중고거래 유명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제가 첫 중고거래를 하드디스크를 했는데 그 하드디스크가 지금 방금 그런 케이스였어요. 보냈는데 그분이 포맷을 못하겠다, 뭘 못하겠다, 설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도와줬지만 결국 안 돼서 다시 갖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키보드 어떤 사람이 키보드를 팠는데 이렇게 사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뭐뭐뭐 키보드 팔렸나요? 그랬더니 팔렸어요. 그랬더니 왜죠? 왜죠? 뭐지 그 질문에 저희는? 그 왜죠라고 한 사람이 신화의 에릭인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짤도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궁금하네. 왜일까요? 아무튼 그러한 그 유명한 거리 중에서 뭐 그런 것도 한번 것도 해볼까 봐요. 왜죠? 네, 바로 진상됩니다. 바로 진상되는 길입니다. 네. 저는 중고거래가 사기에 관련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그 진상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상이라 누구한테 가서 넌 진상이야라는 얘기를 사실 못하겠어요. 제가 가면 제가 진상이거든요.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보고 그러는 편이라. 근데 뭐 사실상 그래요. 뭐 그 거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내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래가 성립되고 나서의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진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감수하고더라도 아니면 아까 그렇죠. 저희 경우처럼 그 이후에는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고 다시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진상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중고거래 네. 중고거래는 요즘은 아마 그 사기건보다는 진상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게 더 그리고 힘드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겪어보고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다들 겪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중고거래 하는 사람 1000만이다. 그럼 1000만이 모두가 겪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진상 중에 나도 포함이 돼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죠. 상대 입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그들이 느꼈을 땐 나도 진상일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대면,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 되거나 간접적으로 하는 경험이라 그게 진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야 물어봐야 되는 되니까요. 확인해야 되는 과정도 좀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쉽게 끝날 것들이 돌아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기 피해나 이런 것들을 이 한민족들이 워낙 머리들이 좋아서 잘 치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겁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중고거래는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요즘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 메시지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오해나 네, 미스매칭이 아니면 많이 납니다. 과대 해석 이런 그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고 또 그거죠. 가장 흔한 경우가 물어봐 놓고 답을 안 한다거나 네. 물어봐서 답을 했더니 안 본다거나 너무 흔하거든요. 진짜 흔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좀 메시지를 보내는 거이긴 하지만 이거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상호간에 좀 지켜준다라면은 뭐 예.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 지켜질 리 없는 그런 그런 바람이죠. 예, 좀한 번도 안 볼 사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뭐 저도 좀 당근마켓 보면 메시지 보면서 안 읽는 사람들도 뭐 굉장히 많고 그렇긴 하죠. 저는 중고로 구매만 하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독특한 취향이시죠. 네, 저는 중고로는 구매만 하고요. 네. 들어온 거는 내보내질 않는군요. 네, 제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선물만 합니다.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다 선물로 나가는 제품들인데 어떻게든 제가 좋아서 사는 제품들이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저도 겁나는 게 저도 진상을 만나는 게 너무 겁나요. 진상을 만나는 게 겁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를 더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중고거래 스타일이 오늘 당일 거래를 원합니다. 빨라야 되는구나. 네, 저는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못 느껴요. 기다리는 거죠. 네, 잘 못 견디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안 되고 내일 거래 됩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못 찾아가고 결국 그 사람한테 연락하게 되는 다른 경우도 경우도 있죠.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다른 번호로 보내요. 그래서 네, 부끄러워서 다른 번호로 보내갖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단 직거래를 당연히 선호를 하죠. 이제 왜냐하면 사기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직거래를 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시간 진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거래로 오늘 당일 사고 싶은 진상.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빨리 갑니다. 오늘 빨리 갖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제가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고가 됩니다. 오래 기다려서 힘드셨죠? 제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깎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맞아요. 그래서 현장 내고가 안 된다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본인이 포맷을 너무 늦게 해서 이렇게 뭔가 컴퓨터는 포맷을 늦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는 진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구매를 한 적이 되게 많아서 이제 가서 저는 직거래를 할 때도 빨리빨리 거래를 합니다. 이제 별 문제 없으면 바로바로 거래를 하고 좀 쿨 거래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할인해달라 뭐 이런 구구절절 하지도 않고
딱 제품 보고 알았다고 하고 이게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도 웃긴 거 하나는 옛날에 그래픽 카드를 하나 샀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저 고등학교 때니까 한 와우. 10년이 좀 넘은 상태죠. 그럼 한 1050 이때는 아니죠. 아니요 10보다 전이죠. 그것도 660, 전이요? 650, 예. 450. 아니요. 6600, 7700대입니다. AMD. 660. 네. 7700대입니다. 이제 RTX도 아니고요. RT 뭐 그런 GT. GT죠. GT 7700을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7700이 있었다고요? 770 아니고? 7700이요. 여기서 넘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네 자리 수는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6600LE를 쓰다가 7700으로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넘버는 중요한 게 네. 아니고 너무 아무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대전에 있었고 대전에서 어떻게든 그분이 거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저희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그분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건네주고 인터셉터인데 거의? 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요? 그러니까 계좌 보내. 돈을 안 받고 물건만 주고 가신 거야? 네. 와 그런 대박인데? 경우 있죠. 네.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잘 써요. 오야 뭐 그건 대박인데? 네. 하고. 그거 몰라요? 그 유부남들의 그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니 몰라요. 그 게임기를 사는 건데 게임기를 파는 건가 사는 건가 근데 네. 그 이제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를 먼저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약간 좀 그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서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처음 보는 사이에 뭐 싸가지 없게 해봤자 얼마나 하느냐 그렇게 생각으로 딱 가는데 됐든 이게 이제 이런 식이야. 야이씨 XX 야 이거 야 갖고 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막 말을 막 놓은 거야. 친구인 연기를 하는 거구나. 네, 왜냐면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산다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아이씨 알았어 뭐 이렇게 뭐 야 이거 갖고 가고 야 알았어 내가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이렇게 하고 맞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뭐 와이프가 옆에 있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당황스럽겠다. 저 중고로 자전거 살 때도 그랬습니다. 저 중고로 자전거 살 때 안장 밑에 붙여놨으니 뭘 붙여놔요? 돈을 붙여놓은 거죠. 왜들 그래? 또는 그것도 있어요. 택배 박스에 뭐 축 경품 당첨 뭐 이렇게 네. 붙여주세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피해가야 되는군요. 가정을 지키기 그렇죠. 위한 가정을 지켜야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제 남자들의 이런 사투들도 정말 하세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와이프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와이프들은 아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끔가다 당근 막 남편이 경품 당첨한 건데 팝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20만 원을 벌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플스 5라는 제품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 올린 거죠. 이제 와이프겠죠. 그래갖고 이게 무슨 와이파이 기계라고 해서 공유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공유기를 사왔다. 이게 공유기가 맞느냐? 공유기 이름이 어떻게 PS냐? 이제 이상하다. 그래갖고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댓글 남기죠. 네. 공유가 맞습니다. 공유 맞다. 제일 거의 최상품의 공유기를 사신 거다. 100%다 아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 여자들 고수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환상에 젖어 계시면 당신의 이 부부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저절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에피소드를 귀엽게 봐줄 때 그냥 애교 떨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를 할 때 뭐 그래요. 우연하게 여성 청바지 같은 게 새 거가 하나가 네. 생겼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 아무도 맞지가 않는 거야 이 청바지. 그리고 뭐 맞는다 하더라도 스타일이 나랑은 안 맞아. 그래서 아무도 안 입는 어떤 청바지가 있어요. 네. 근데 버릴 수는 없고 입을 사람은 없고 새 거니까. 네. 그래서 당근에
5,000원인가 그냥 올려놨어요. 어차피 바지를? 이렇게 비싼 바지는 아닌데 가격을 확인할 기회는 없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새 거이지만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5,000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메시지가 와서 이제 자기가 구매를 하겠다. 근데 그럼 몇 시까지 어디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바지를 들고 내가 나갔죠. 어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한 50대 말 60대 초 이 정도 되시는 어떤 있네요 연세가. 연세가 있으신 그 아주머니. 부인께서 부인께서 귀부인. BMW 5 시리즈를 어우. 타고 오셔가지고 진짜 5,000원, 5,000원. 오셔가지고 멋쟁이시네. 네 직접 내리셔가지고 5,000원을 주시고 청바지를 갖고 가시고 입어보진 않으셨겠죠 거기서. 네. 거기서 입으면 아, 그냥 바로 네, 갖고 네, 가시고 네. 기대를 해보지 네.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그 아이폰 6S를 쓰다가 한 1년 정도 쓰다가 아이폰 너무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불편하셨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쓴 아이폰 6S 플러스를 중고로 내놨죠. 네. 그랬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딸을 줄 거다. 딸이 자꾸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새 거는 사줄 수가 없고 아이폰을 쓰겠다고 하는데 상태가 괜찮다고 하니 뭐 나한테 내가 사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25만 원에 올렸으면은 네. 5만 원만 깎아줘요. 할인. 깎아줘. 네. 그건 현장 네. 내고는 아니니까. 20%나 깎았는데. 네, 한 그 정도 정확히 5만 원 정도인지 제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얼마를 좀 깎아주세요라고 해서 그러면 얼마를 깎아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갔죠. 갔더니 이제 벤츠 S 클래스를 타고 아, 깎아달라고 한 네. 거예요? 아주머니와 딸내미 둘이 있으신 분들이 더 해요. 네. 오셔가지고 그거를 상태를 보시고 나서 네, 뭐 더 주실 거는 없으신가? 그때 제가 아이폰과 케이스 새 거를 몇 개인가를 더 같이 드렸거든요. 올려는. 드렸더니 더 주실 거는 없으신가요? 그래가지고 액정보 필름. 강화 유리를 몇 개인가를 더 끼워드렸던 네. 기억이. 굉장히 순수하셨군요. 네.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고거래라는 게 단순히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네. 뭐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아니 저희들은 그랬다는입니다. 이렇게 그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네. 굳이 쓸데없이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 네. 실용적인 아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있으신 거죠.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가격 협상은 웬만하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요새는 거의 메시지가 가격이 얼마까지 깎아주나라고 그렇죠. 네.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하면 영어로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대박이네요. 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검은 피부를 가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스마트폰을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아이가 쓰던 멜로디온을 당근에다 올려놨어요. 네. 샀는데 안 썼어요. 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멜로디온을 샀는데 쓰지 않았다. 쓰지를 않았어. 네. 그냥 그대로 새거인 채로 뭐 몇 번 불기는 해봤겠지만 그런 거. 그래서 그래도 멜로디언을 요새는 좀 학교에서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올려놨어요. 한 2만 원, 2만 원 이 정도 올려놨던 것 같아요. 새거가 한 4만 원 정도 한다라면은 한 10,000원, 2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어쨌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가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구입을 하고 싶다. 근데 뭔가를 질문을 했어요. 이게 네. 뭐 이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당근에 있을 거야. 근데 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메시지를 본 게 뭐냐면 네. 내가 멜로디는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멜로디는 사진을 찍어서 네. 미안하다. 키보드가 아니네. 잘못 봤구나. 잘못. 그러니까 건반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건반인 줄 이제 알고. 키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무래도 키보드가 10,000원, 20,000원이 뭐야. 이렇게 뭐 빨대도 그렇게 있고. 올릴 수도 있지.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그러한 경우가 있었네요. 못 찾겠다.